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무타로입니다. 오늘 주제는 나와 찐 연애를 시작할 깊은 연애할 사람이라는 주제로 풀 예정이고요. 자세한 리딩은 아래 헬로우버스킬과 멤버십 가입 그리고 개인 상담까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카드 한번 뽑아볼게요. 일반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식스 오브 컵이라는 카드가 보여요. 상대방분께서는 우리 1번인과 우선은 인간적인 교감을 좀 나누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소통이 잘 될 수 있고요. 대화가 잘 될 수 있고요. 업무적으로 뭐 사이일 수도 있겠다마는 너무 서로 공적인 느낌보다는 서로 어느 정도 애틋함을 갖고 있는 애정적으로 애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인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카드가 연인들이라는 카드, 투컵이라는 카드가 굉장히 연애에 있어서 좋은 카드이긴 해요. 네. 그런데 좀 조건 없는 사랑, 내가 욕심이 나서 뭔가 내가 갖고 싶다 이런 이기적인 나의 욕망에 기반한 연애가 아닌 이 식스 오브 컵은 순수하게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재고 따져서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잘해보고 싶은 마음 이런 거보단 순수하게 내가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노력하고 싶다 이런 좀 아가페적인 사랑에 기반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개인적으로 좀 연애운에서 제가 긍정적으로 많이 읽어드리는 카드입니다. 물론
물론 뭐 옆에 어떤 카드가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조금 그런 아가페적인 애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1번님들 나와 찐사랑을 할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한번 카드로 보도록 할게요. 네, 페이지 오브 컵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1번님께 애틋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래요. 약간 처음부터 말을 걸고 싶었고 소통하고 싶고 1번님에게 나도 모르게 말을 걸어온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연애에 있어서 어느 정도 조금 그렇게까지 경험치가 높은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 경험이 많지 않거나 아니면 이 사람 자체가 좀 많이 어리다던가 순수하다던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러벌스의 카드예요. 6번 카드이고요. 연인들이라는 카드도 나왔네요. 두 분은 소개팅으로 만나셨다던가 겹지인이 있으셨다던가 뭐 이런 것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상대방이 우리 1번님들을 이쁘고 귀엽게 보신 모습이 있습니다. 혹은 서로 딱 봤을 때 첫눈에 반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상대방이 우리 1번님을 굉장히 예쁘게 봤다 좋게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만 감정은 많이 가셨는데 이분 자체가 원래 연애든지 아니면 일을 하시는 모습에서 마음만 가지고 노력을 하시는 분이라기보단 많이 조금 상대방을 알아보고자 했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좀 호락호락하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자체가.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관계를 진전시켜야지 라는 느낌보다는 1번님도 자신과 비슷한 마음인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정말 잘해나갈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따져보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좀 하거든요. 상대방 자체가 굉장히 좀 능력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인정을 받는 분일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러벌스 카드가 2개나 떴어요. 일부의 분들은 상대방이 좀 다른 사람이 있거나 우리 1번님께 죄송합니다. 다른 인연이 있거나 약간 삼각, 사각관계 이런 게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은 정말 두 분이 너무 좋아하셨기 때문에 주변 상황이 눈에 안 들어올 정도로 서로에게 집중했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삼각, 사각관계는 뒤에서 나오면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여기에서는 굳이 제가 확정적으로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상대방 분이 근데 매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개팅이라던가 아니면 가만히 있어서 좀 이성들이 다가올 만큼 능력도 있고 외모도 어느 정도 좀 받쳐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1번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은 있지만 섣부르게 관계 진전은 하지 않으려 했다. 이 정도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깊은 관계로 알아갔던 모습, 뭐 구패다라는 느낌보단 아신 지 비교적 얼마 안 된 적어도 3개월 내외의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너무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과거의 사람인가에 대해선 저는 좀 아닌 것 같고 상대방 분께서 자기를 잘 꾸미기도 하시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직종까지는 아니어도 팬이 있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얼굴은 좀 샤방샤방하신데 업무적으로 조금 남들에게 보여질 만한 업적이 있다, 커리어가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은 좀 애기스러운데 일은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뭐 의사, 뭐 아니면 간호사, 병원과 관련된 일들, 법, 뭐 아니면은 이렇게 조금 하드한 어떤 백호사를 이용해야 되는 업무를 지니고 하시는 분일 수도 있겠고 언론이라던가 전문직에 가까운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얼굴은 약간 순둥순둥 뭐 송중기 씨, 기성용 씨 이런 두부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1번님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우리 1번님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여기서도 매지션의 카드가 또다시 떴기 때문에 상대방이 되게 자신을 잘 꾸밀 수 있는 매력이 있는 사람이고 번듯해 보이는 사람이 더 잘 꾸미니까 너무나도 멋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겉으로 봤을 때는 사실 되게 화려하게 치장하려고 한 게 아닌데 몸이 좋아가지고 더 화려해 보이신다던가 은근히 이 사람의 욕망을 드러내는 어떤 특징
특정한 어떤 포인트가 굉장히 섹시하다. 이런 느낌으로 보여져서 1번님들은 사실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매력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연예인급으로 잘생기거나 예쁘면 아, 저 사람 뭔가 이성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러고 조금 겁이 날 때가 있잖아요. 우리 1번님들은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일부의 분들은 두 분이 처음 만나자마자 조금 많이 관계가 잘 흘러가셨던 모습이 보여서 섹슈얼한 관계로 나갔거나 혹은 섹슈얼한 그 감정에 좀 빠져나오지 못했다. 특히 우리 1번님들은 이 사람에게 많이 꽂혀있기 때문에 상대방과 진짜 끝까지 가고 싶다 이런 욕망이 많이 느껴질 것 같아요. 상대방 몸도 좀 좋나 봅니다. 그리고 이분이 되게 말도 잘해오고 연락도 잘해오고 나름 초반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우리 1번님들은 어떻게 보면 나는 정말 뭔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기도 전에 이분께서 먼저 다가왔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 어쩌다 보니까 우리 1번님이 이 사람이랑 연락을 하고 있고 만나가게 되었네 이런 얘기를 할 만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일부의 분들은 선생님 전혀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만날 유패에 좀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되게 사랑스럽고 귀엽고 우리 1번님들은 이분과 함께 있으면 너무 즐겁대요. 내가 이성으로 느낄 만큼 우선 괜찮게 생겼고 섹시한 매력도 있고 이 사람의 능력치도 마음에 든다라고 하기 때문에 내 이상형에 정말 딱 맞는 사람이고 우리 1번님들도 사실 연애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눈이 낮진 않아 보이시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어떤 이상형 조건에 다 맞기도 해서 내가 오랜만에 연애 세포가 좀 살아나는 것 같다. 정말 두근두근거리고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뭐 심장이 벌렁인 것 같고 이런 감정이 드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볼게요. 이 사람은 우리 1번님을 만난 시점에 다른 인연과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이분께서 좀 일이 안 풀려서 마음이 좀 좋지 않을 때 좀 쉬어가고 싶을 때 들어온 인연이라고 해요. 이분께서는 1번님들이 자신에게 굉장히 좀 마음을 많이 써주고 배려해주고 아껴주고 자신을 좀 어른스럽게 좀 보듬어줬다? 이런 감정을 좋게 생각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1번님들과 좀 잘해보고 싶대요. 근데 어떻게 보면 관계성이 1번님이 연상이고 이 사람이 진짜 연하여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1번님이 워낙에 이 사람을 좀 어른의 입장에서 어린 아이한테 잘해주듯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분이 1번님을 따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다만 이 사람이 1번님을 위해서 자기가 노력하고 뭔가 좀 듬직한 사람이 되어줘야겠다. 약간 이런 마음은 좀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 연애에 있어서 헌신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어른스러운 연애를 안 해봤거나 자기의 그 연애 스타일이 좀 받는 게 익숙한 그런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1번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느껴지기는 하세요. 사랑하고 좋아하고 서로 딱 얼굴을 봤을 때 느껴지는 스파크 같은 것도 보였거든요. 근데 좀 사귀어 갈까라는 지점에서는 조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점이 두 분께서 만남에 있어서 1번님은 약간 휘둘리고 상대방은 우리 1번님을 주도적으로 이끌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뭔가 흥미진진한 연애, 롤러코스터 타는 연애는 가능할 것 같은데 1번 입장에서는 안정감을 내가 줘야 되는 입장이라 그 점이 좀 고민이 되실 수 있겠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럼 상대방의 감정 좀 볼게요. 난 혼자가 편해.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 아직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어.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 난 너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야.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어. 조언을 구하고 싶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대방 분이 1번님이 자기에게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내가 그만큼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 돌려주지 못하면 안 되지 않을까, 약간 이 고민 때문에 우리 1번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번님들이 이상하게 이분께서 다 갖춘 분인데 경제력은 좀 없을 수 있다 이런 게 떴고, 1번님은 이분에 비하면은 엄청 화려하게 뭐 명예가 있거나 이 사람보다 뭔가 눈에 띄는 지점이 없다 해도 안정감과 금전적인 여유 이런 거 좀 있을 수 있다고 떴거든요. 그 점 때문에 두 분이 조금은 마음은 확실히 있으신데 이 관계를 끌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혼란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볼게요. 말 좀 이쁘게 해. 상대방이랑 대화할 때 약간은 핀트가 다르다 이런 얘기 좀 하는 것 같아요. 아마 두 분이 처음 만났을 땐 되게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굉장히 좀 사랑스러운 말을 오가는 것 같거든요. 설레는 감정선도 많이 확인을 하고 다정하다가 기질적으로 이분은 자기의 그 말을 되게 세게 하는 타입이라고 저는 느껴지셨어요. 그래서 이분께서 좀 차갑게 말하는 게 있는데 우리 1번님들은 그런 어떤 상황에서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좀 우리 1번님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의도를 몰라서 지적하는 점이 있을 텐데 이분은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상처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상대방 분은 1번님이랑 헤어진다 해도 다시 만날 인연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께서 자기가 조금 고민될 때 이 관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푸시하고 그러지 않아도 어쨌든 우리는 갈 인연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두 분은 운명의 짝꿍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이 사람은. 근데 누가 봐도 1번님이 좀 더 아깝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좀 더 나아도 그 경제적인 안정감이 저는 조금 느껴집니다. 그게 꼭 경제적인 안정감이 아니더라도 우리 1번님들은 기본적으로 삶에 있어서 조금 뭔가 그렇게 안달내지 않아도 되는 느낌? 막 되게 고분분투해가지고 무언가를 내가 준비해야 되고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그냥 진짜 몸뚱아리 하나 있다 이런 거보단 나름 성실하게 열심히 잘 살아오신 분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이 사람은 우리 1번님을 되게 높게 보고, 자신은 연애에 있어서 매력적이긴 하지만 사실 다른 사람에게, 연애 대상에게 안정감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1번님이 자기보다는 막 연애를 즐겁게 하는 자기보다는 좀 더 배려를 많이 해주고 미래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그런 사람을 좀 만나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좀 혼자 있는 걸 좀 좋아하신다고 해요. 좀 기질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끌어당기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애에서도 맨날 붙어있고 이러기보단 좀 이분은 쉬는 거라는 거 자체가 혼자만의 시간, 진짜 연애 대상이랑 같이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는 일이기 때문에 좀 이런 성향을 우리 1번님들이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카드가 미친듯이 튀어나와서 이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운명인 것 같대요. 그리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우리 1번님이 채워주고 1번님에게 부족한 점을 또 자기가 채워줄 수 있는 궁합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은 장단점이 완전히 다른 느낌이 들어요. 상대방은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기도 많고 매력도 있고 뭔가 지위도 있긴 하지만 우리 1번님들은 그보다 더 성숙하고 더 똑똑하시다던가 더 지혜롭고 경제적으로도 안정감이 있고 직업이 좋거나 안정적인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신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합이 되게 잘 맞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분은. 그리고 우리가 만난 것도 진짜 내가 이런 1번 같은 사람이 필요할 때 1번이 들어왔다는 얘기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설레이는 감정을 사실은 잘 키워나가고 싶대요. 그런데 우리 1번님들이 좀 영적으로나 아니면 내면적으로 굉장히 성숙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더 노력을 많이 해도 1번님을 넘어서긴 어렵고 결국엔 1번님 말을 따라야 되는데 아직은 자기가 자신의 그런 모습을 다 내려놓기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와일드니스. 사실 이 사람은 자기가 좀 끌리는 대로 자기 주도성이 되게 높은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은 어릴 때 뭐 특정한 공부 하나는 잘했어도 뭐 공부 스타일은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셨던 사람이라던가 뭔가 내 고집이라던가 내 주장이 세서 거기에 좀 반발하는 사람은 그냥 안 만나고 이런 사람 같기도 해요.
근데 우리 1번님 앞에서는 자기가 그런 모습을 죽이고 1번님 말에 많이 따라야 될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좀 주저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1번님에 대해서 막연한 어떤 애정을 느낀대요. 약간 나의 누나 같다? 혹은 내 여자 형제 같다. 뭐 동생일 수도 있겠죠. 여동생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1번님을 두고 그냥 남이라는 생각보다는 야 이상하게 내 누나 동생 같아. 뭐 여동생 같아.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같이 연이 맺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라는 생각을 이 사람이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기질적으로 이 사람은 프린스예요. 제가 요즘에 좀 부정적인 워딩으로 많이 이용을 했는데 이 사람도 자기가 되게 열심히 살아왔대요. 근데 실제로 아마 1번님들이 저에게 댓글로 선생님 진짜 그 사람 잘났고 멋있고 인기도 많아요 이렇게 쓸 사람이 맞아요. 그만큼 노력도 많이 한 거고 옷 잘 입는 것도 사실 여러분들 그냥 타고난 센스도 중요하지만 옷도 많이 사보고 내 몸에 맞는지도 확인하고 이런 노력이 있어야지 옷을 잘 입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노력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 내가 재고 따지고 싶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나에 걸맞는 사람인지 1번님을 좀 지켜보고 싶다. 이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레이븐.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이 1번님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감정도 있지만 우리 1번님이 좀 더 아까워 보이는데 자기가 또 숙이고 들어가기는 또 자존심이 상해서 그 점이 조금 걸림돌이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누굴 만나면 이제는 미래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1번님이 뿌리내기기에 되게 좋은 인연 같다. 결혼이라던가 장기적으로 만나기에 좋은 인연 같아서 이 사람이 그래도 1번님을 좋게 보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두 분의 만남에서 조금은 어려움이 있대요. 그리고 슬픔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미 조금 상대방 분이 나름 좋아한다 다가갔을 때 1번님이 그때는 조금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이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1번님이 원할 때쯤엔 이 사람이 1번과 가는 게 맞는지 아닌지 조금 서로 고민이 많다 보니까 약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관계가 물 흐르듯이 잘 이어진다기보다는 서로 고민하시다가 어떻게 보면 조금씩 틀어질 수도 있다. 완전히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잘 될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있는데 삐끗삐끗 이렇게 조금 타이밍이 안 맞아서 미뤄질 수 있다. 이런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1번님의 시선에서도 조금 뽑아볼게요. 우리 1번님들도 뭐 별로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까놓고 말해서. 제가 물을 쏟을 것 같아서 조금 옮겨놓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식탁으로 쓰려고 산 건데 여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식탁에서 밥을 못 먹고 쪼그려서 먹고 카드를 제일 좋은 상에서 리딩하고 있어요. 뭘로 봐드리면 좋을까? 우리 1번님들은 예쁜 카드로 봐드릴게요. 이 사람에 대한 마음. 우리 1번님들은 좀 마음 상한 일이 있었대요. 마음이 상했고 실제로 진짜 뭐 바람이다 이런 건 안 뜨긴 했는데 우리 1번님들은 상대방이 막 좋아하시다가 갑자기 거리를 두고 막 왔다 갔다 한다라고 느껴지시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그러면 다른 사람 있는 건가? 이렇게 의심했던 순간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함께 하자면 뭔가 함께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1번님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상대방이 나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깊지 않았는데 내가 약간 오해한 건가?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정적일까요? 상대방이 처음에 나한테 다정하게 대해주지 않았으면 우리 1번님들도 사랑하거나 좋아하지 않았을 텐데 이분께서 처음엔 되게 잘해주시다가 자꾸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오히려 성급거나 조금 공적인 관계처럼 행동하신다던가 그냥 사무적인 얘기 안 하려고 하신다던가 아니죠. 사무적인 얘기만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감정 교류를 점차 줄여가서 우리 1번님들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있구나 하고 사실은 포기하게 되는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스러우면 우리 1번님들이 차단까지 할 수 있고 그러다가 궁금하시면 한 번쯤 그 차단을 풀거나 정리했던 거, 삭제했던 거를 다시 복구시켜서 이 사람에 대해서 볼 수 있긴 하신데 두 분은 좀 쉬어가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이 사실 우리 1번님들께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상대방은 되게 좋아 이러고 있는데 우리 1번님들은 이 사람과의 미래가 과연 이뤄질까라는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금전적으로 우리 1번님보다 여유가 없는 것 같고 1번님들은 내가 그냥 이거 비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명품 백을 살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비싸고 좋은 브랜드로 쇼핑을 착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사실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던가 상대방도 우리 1번님들을 너무 좋아하지만 약간 자기를 만나기엔 1번님이 너무 아까운 사람이다. 1번님이 혼자 지내면 뭐 예를 들어서 초밥을 먹을 사람이라면 나랑 만나면 우리 1번님들이 햄버거, 김밥, 분식 이런 거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이 사람이 겉으로는 좀 번드르르해 보이긴 하는데 1번님과는 완전히 좀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강아지 키우는 사람으로 떴는데 돈을 나눠주는 사람이거든요, 이 카드가. 그래서 이 사람이 가정을 좀 챙겨야 되거나 가족을 챙겨야 되거나 아니면 뭔가 투자를 하셨다던가 어떤 실패가 있으셔서 돈을 좀 쏟아 부으셔야 된다던가 조금 이런 게 있어서 두 분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번님들은 그게 많이 버거워서 사실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마음을 내려놓게 되실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진짜 우리 둘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이어질까요?를 한번 볼게요. 제가 다른 분들 리딩처럼 좀 즐거운 얘기만 해드려야 되는데 보이는데 또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우리 어떻게 될까요? 두 분은 그냥 얼굴 보자마자 되게 잘 지낼 수 있는 관계가 된다고 합니다. 아마 과거의 인연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이 맞는데 최근 비교적 그러니까 최근에 가까운 과거겠죠? 네, 아마 제가 리딩 하자 말자 선생님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한 달 내로 들어올 인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만나고 나서 1번님이 좀 고민이 되신다고 합니다. 경제력, 그리고 상대방이 조금 자기 주도적인 면이 있는데 우리 1번님들이 여기에 좀 맞춰간다고 우리 1번님은 생각하시고 상대방 또한 우리 1번님에게 자기가 맞추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게 좀 안 맞아서 서로 좀 간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 두 분은 찰떡궁합이라고 생각이 든대요. 다만 제 생각엔 상대방이 삼각관계가 아니고 1번님들이 이 사람을 잘 만나려고 마음을 먹어도 주변에서 나와 조금은 결이 맞는 사람, 좀 더 보다 안정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인연이 들어와서 우리 1번님들이 이 사람을 만날지 계속 그냥 이 사람만 만날지 다른 인연도 알아볼지를 고민하게 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인연일까요?를 볼게요. 전생의 인연이래요. 그리고 두 분은 하나로 맺어질 인연입니다. 큐피드가 당신에게 화살을 쏠 거고요. 굉장히 유혹적인 사람이래요. 근데 사실 여러분 제가 초반에 되게 좋게 말했잖아요. 저는 제 상담 개인적으로 돈 주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절대로 좋은 것만 얘기하지 않거든요. 싫은 거, 나쁜 건 다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되게 매력이 넘쳐요. 얼굴은 애기 같은데 몸이 되게 좋다던가. 그리고 이제 평소에 다니는 옷들, 정장 입었을 땐 되게 차가운 느낌인데, 이제 맨투맨, 이제 사복 입고 셔츠에 그냥 편안한 뭐 추리닝 바지, 이런 거 입었을 때 되게 태가 나는 멋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 1번님들을 너무 많이 사랑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1번님들도 사실 선생님 제 가슴이 떨려요 하는 사람 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높으신 게 아닌데, 어느 정도 나도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만한 사람을 찾다 보니까 1번님 눈을 만족시켜주는 사람의 절대적인 수가 작다, 적다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1번님들이 얼마나 이 사람이 잘생기고 멋있으니까, 예쁘니까, 매력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꽂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인연이라서 좋게 만나실 거다라고 하고 있고, 결혼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지만 저는 오히려 1번님보다 상대방 쪽이 결혼에 대한 마음이 되게 확신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누굴 만나면 나 결혼까지 가야지라는 마음이 워낙 확고하시고 1번님들도 막 얘랑 진짜 결혼까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은 되겠지만 기질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끝까지 가야지라는 좀 성실한 두 분이 만나서 저는 예쁜 연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과 만남의 시기를 볼게요.
너무 귀여운 카드가 많이 나왔어요. 정말 빠른 분들이라고 하시면 11일 이후로 이 사람을 만나게 될 수 있고, 선생님 저 갑자기 뭐 소개팅이 잡혔어요. 아니면 누군가를 만날 일이 생겼어요. 하물며 업체 미팅, 거래처와의 어떤 만남, 아니면 제가 무슨 모임이나 뭐 헬스장 새로운 데 가고 러닝크루 새로운 데 나가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쁘게 하고 나가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만남 이후에 순조롭게 관계가 진전되는데 제 생각에 1번님이 많이 재고 따지게 되실 거다. 이것도 보여지기는 하세요. 그러면 1번님들을 위한 조언을 볼까요? 우리 1번님들은 나를 제일 우선시 하셔야 된대요. 이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맞춰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1번님이 확신이 안 들면 조금 더 지켜보고 확신이 들 때까지 이 사람을 두고 보셔라. 이 사람이 원하기 때문에 바로 관계를 진전시키고 확답을 주기보단 1번님이 결정할 때까지 조금은 이 사람이 기다려줘도 괜찮고 1번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1번님들이 우선 연애를 잘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나의 어떤 연애적인 그런 가치관? 연애관? 아니면 이상형? 이런 거를 확실하게 정해놓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쇼츠 봤는데 어떤 분이 자신이 이제 남편분과 만남의 스토리를 오픈하면서 했던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친구분들에게도 얘기해줬는데 배우자 기도처럼 내가 이성에게 바라는 걸 뭐 60 몇 가지를 쓰셨대요. 뭐 키 큰 남자, 뭐 그리고 뭐 성격이 좋은 사람, 뭐 이제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 등등등 이렇게 쭉 써놨는데 그거를 잊고 지내다가 정말 그거에 맞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가 결혼했다 이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1번님들은 이 사람이 내가 원했던 이상형이 만약에 아니야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나와 내 이상형과 좀 다른데 만나도 될까? 라는 고민을 차라리 하시는 게 맞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만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 오래 만날 찐 인연이 맞는데 내가 바라는 게 있다면 그것을 수용하진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께서 사실 순탄하게 관계가 흘러가는 듯 하지만 1번님이 재고 따지는 동안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좀 검증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진짜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끝까지 좀 지켜보시는 게 필요하다. 마음에 든다고 바로 관계 진전시키기보단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카드는 선블스라는 카드가 보입니다. 뭐든지 다 1번님만을 위한 행동을 하시래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으로는 이 사람이 결국에는 사랑을 많이 보여줄 인연이래요. 1번님이 내가 사랑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맞춰주는 연애 같아 보일 수 있어요, 초반엔. 1번님이 워낙 사회적인 성취가 높거나 워낙 성숙한 분이라. 그치만 나중엔 이 사람이 1번님이 바라는 대로 맞춰줄 거기 때문에 1번님이 원하는 바를 좀 명확히 하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식이 조언도 듣고 가볼게요. 확실하다냥이라는 카드가 떴어요. 정말 이 사람이 너의 찐 인연이니까 예쁘게 만나봐 라고 응원해주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헬로우버 스킬과 멤버십 가입, 개인 상담까지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포브 완즈라는 카드가 떴어요. 조만간 행사 같은데 참석하시거나 데이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번님들. 이미 있었어야 하시는 분들은 그 속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이번님과 애정을 교류할 사람이 있다, 찐 인연이 있다, 혹은 소개팅이라던가 누군가를 만난 어떤 특정한 약속이 있으셨다면 거래처 업무 뭐 상에 그런 것도 가능하시겠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 내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인연인지 카드로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랑은 조금 감정이 좋지 않은 인연일 수 있다라고 해요. 이번님이 조금 끊어내고자 했던 인연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혹은 내가 진짜 고민하고 재고 따지다가 결국에는 이 사람이 잊혀지지 않아서 내 마음에 들어서 이 사람과 잘해보고 싶은 욕심이 드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상대방 입장에서 보자면 이 관계는 우리 이번님들께 자기를 좀 어필하고 싶었던 감정이 들었던 분이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번님들 입장에선 이 사람이 나한테 끼부렸다, 나를 유혹하려고 했다라고 얘기할 만큼 말도 잘 붙이고 와가지고 업무적인 얘기를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두 분이 사적으로 만났다기보단 조금 공적인 일들, 학생이라면 알바를 같이 하셨거나 공모전 같은 거 같이 준비한다던가 스터디 같은 데서 만나셨거나, 성인이셔도 마찬가지죠. 약간 그런 얘기들, 아니면 종교 시설 같은 데서 만났다 해도 막 감정적인 얘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미사 언제 할 거야? 주말에 우리 밴드 연습 언제 할래? 이런 얘기를 할 법한 사람인데, 상대방이 다가올 때 우리 이번님들이 이분한테 좀 어떻게 보면 철벽을 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가올 땐 이번님이 철벽을 치시고, 상대방 분께서는 우리 이번님들이 자기를 안 좋아한다 싶어가지고 약간은 시무룩해져서 이번님보다는 자신의 일, 돈벌이, 아니면 자기가 해야 될 어떤 업무, 과제 이런 것에 집중을 하고자 하는데, 이번님들이 나중에 마음이 동해가지고 내가 적극적으로 나가설 수 있는 인연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마음을 열 때쯤에는 두 분이 진짜 깊게 갈 수 있는 인연이다. 특히나 서로가 완전 달라가지고 마음이 가는 인연이래요. 상대방 분이 되게 부드럽고 어떻게 보면 좀 여성스럽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섬세하고 다정하고 좀 말랑말랑한 그런 감성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착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님들은 내가 여자라면 남자보다도 더 남자다운 사람이고, 내가 남자라면 좀 어떻게 보면은 대가 세다.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약간 칼 같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은 완전히 극과 극이라서 끌리는데, 상대방이 조금 우리 이번님께 호감을 표현했을 때 우리 이번님이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갑자기 저렇게 막 다가오는 게 남미새 여미새 같다, 약간 이렇게 생각해서 거리를 둘 수 있는 인연이다. 이게 좀 귀엽게 떴습니다. 우리 이번님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처음엔 좀 애송이처럼 느껴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번님이 좀 상극자의 위치에 있거나, 혹은 이번님의 그 매력이 워낙에 좀 괜찮은 분이기 때문에 이번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관심은 갖고 다가오는데, 이분이 막 연애 경험이 이번님보단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님이 어설픈 감정으로 다가오는 건 좀 쳐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이 그것에 축을 죽은 걸 보면 오히려 이번님이 이 사람에게 마음이 동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님도 약간 연애 대상에 대해서 마냥 뭐라 그래야 될까, 조금은 상대방에 대해서 부족한 모습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3번님 눈치를, 2번이죠? 2번님 눈치를 보고 이 사람이 나 좋아해서 저렇게 막 시무룩한 건가 싶으면 귀여워하고 이런 게 보이거든요. 약간은 좀 게임처럼 연애를 하시는 성향이 우리 이번님께서 이 사람 앞에선 좀 발현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님들은 이 사람이 좀 애매하게 굴 때 차갑게 대하다가 마음이 확 가는데, 내가 마음이 갈 땐 또 이 사람이 삐져가지고 좀 연락이 안 된다던가 굉장히 냉정하게 굴 수가 있대요. 그러면서 관계가 진전되는 흐름도 이게 진짜 잘 흘러가는 건지 아니면 언제라도 깨질 수 있는 불안한 감정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서 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어린애들이 연애하는 느낌이 들어요. 네. 실제로 나이가 어리시거나 나이가 많으셔도 두 분은 유치하게 자존심 싸움을 좀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과거부터 조금 서로 자존심 때문에 잘 될 뻔하다가 엇갈린 인연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볼게요. 스킨십을 진하게라는 카드가 떴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우리 이번님에게 좀 감정이 갔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좀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이라고도 떠서 이번님한테 되게 의스대거나 나름 자기의 자랑거리라고 생각하는 걸 이번님께 표현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님 입장에선 저게 나를 꼬시자고 하는 얘기다라고 생각하기보단 저 사람이 좀 성격이 이상한 건가? 약간 이상한 사람이다 하고 치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님이 워낙에 좀 이성에 대해서 좀 곁을 잘 안 줄 것 같아서 이분 입장에선 나름 전략적으로 다가가시려고 하신 모습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번님이 처음엔 자기한테 전혀 관심 없는 걸 너무 잘 아신대요. 그래서 자기 혼자 꽂힌 게 되게 마음이 상해서 연락이 잘 되다가 갑자기 뜸해지거나 혹은 이 사람이 갑자기 잠수를 타신다던가 이럴 수도 있다고 뜨시거든요. 그리고 이번님이 자기한테 좀 만족스러워하지 못하는 걸 이 사람이 느낀대요. 그래서 사실은 썸 타다가 그냥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께서는 다시 만나야 된다고 이 사람이 생각을 하신대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넌 어디서든 빛이 나. 첫눈에 반했어. 오직 너만 보여. 유일한 내 사랑, 나에겐 너 하나뿐이야. 너는 내 전부야. 너와 함께하기엔 현실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 우리는 잘 안 맞는 것 같아.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어. 너를 이해하기 힘들어.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먼저 반했는데 이번님이 자기를 안 좋아하니까 이 사람이 상처를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번님이 나는 연애할 때 이런 거 바란다 이런 식으로 좀 상대방 분한테 너는 내 상대가 안 될 것 같아 이걸 좀 돌려 표현한 게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많이 마음이 상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선 똑같은 카드 또 떠요. 이 사람은 이번님께 강하게 끌린대요. Attraction, Child.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어른스럽게 이번님을 품어주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 이런 감정보다는 이번님한테 응석 부리고 싶고 사랑받고 싶대요. 아마 여기서 댓글에 좀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이 적어두지 않을까. 그거 사랑 아닌 것 같아요, 쌤.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요즘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번이 자기 눈에는 스타같이 보인대요. 연예인처럼 보이고 너무 아름답고 화려한 사람처럼 보여서 눈이 자꾸 가는데 그만큼 나를 좋아해주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조바심이 난다라고 하고 있고, 이번님이 자기를 성에 안차하는 걸 너무 잘 안대요. 이 사람은. 스톰. 그래서 이 사람이 이번이 날 안 좋아할 수 있지 그치 이렇게 천천히 편안하게 생각하시다가도 어느 날엔 진짜 열이 받고 힘들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번님이 너무너무 좋대요. 좋은 게 아니라 사랑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도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이 사람은 이번님이 자기의 소울메이트 같대요. 근데 재밌는 건 이번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줘서 소울메이트가 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분은 이번님한테 우선 이 성적인 감정을 많이 느낀대요. 섹슈얼한 매력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소울메이트라고 생각을 하고, 내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니까 내가 이 사람을 쥐고 절대로 놓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님 입장에서 어떠신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번님의 입장, 이걸로 같이 해볼게요.
그래티튜드라는 카드가 보입니다. 2번님은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는 거에 우선은 감사함을 느낀대요. 근데 나도 사랑한다 이거보단 약간 내 남동생 같다, 오빠 같다, 나의 형제 자매 같다. 근데 형제 같다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2번님들 약간 양적인 기질이 강할까요? 여자분이라면 양적인 기질이 강하신 분이지 않을까? 그냥 내가 좀 챙겨줘야 되는 사람 같아. 내 형제 자매같이 유대감이 들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많이 인내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2번님도 이 사람을 내 소울메이트 같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드리머의 카드가 떴기 때문에 이 사람은 2번님이 바라는 게 있다면 뭐 별도 달도 따다 줄게 라고 말이라도 해줄 것 같고 2번님이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그래 나도 좋아 난 너 말이라면 다 따를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라 우리 2번님들이 이 사람을 그래도 좋게 보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번님들은 처음에는 조금 그냥 뭐 저 사람 내가 뭐 동생처럼 느껴서 감정이 가는 거지 연애로 좋아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점차 이분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될 거고 상대방이 멀어지면 아마 2번님이 아쉬워서 이 사람과 다시 잘해보려고 노력하게 될 거다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2번님을 사랑을 많이 하는 걸 안 돼요. 그래서 사실 2번님이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한다라기보단 이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것, 이 사람이 사랑을 나에게 주는 것, 그런 것들이 2번님은 행복해 하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두 분이 지금은 연락이 끊겼거나 방해물이 있어서 약간은 단절되신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2번님이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우리 사이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 시스터도 떴습니다. 두 분이 정말 뭐 내 형제 자매와 엮인 인연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형제 자매라고 생각할 법한 사람들과 연관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섣부르게 행동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사람을 우리 2번님이 노력해서라도 잘 데려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크리에이티비티라는 카드가 보이기 때문에 상대방과는 뭔가 재밌는 활동도 좀 해보고 싶고 단순히 그냥 얼굴 보고 밥 먹고 놀고 이게 아니라 정말 재밌는 데이트도 해보고 싶고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일이라도 좀 내가 즐겁게 하거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든든한 나의 지원군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게끔 해주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2번님은 이 사람과의 미래가 너무 많이 잘 그려진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들의 인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상대방이 다가오네요. 단절이 된다 해도 다가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랜만에 연락을 해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 2번님들이 그것을 잘 받아주신다면 두 분은 머지않아 연애를 바로 시작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서 조금 도움을 줄 법한 그런 겹지인이 있거나 어떤 상황이 좀 있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상대방 분이랑 관계를 시작하고 나서 두 분의 감정은 너무나도 좋아요. 서로 이렇게 하트하고 셀카 찍고 예쁘게 만나가실 수 있는데 문제는 좀 주변에서 말이 많을 수가 있다. 그래서 상대방에겐 별로 그런 카드가 뜨지 않았지만 2번님에게선 이 사람과의 관계가 분명히 장애가 있고 그로 인해서 내가 좀 걱정이 많이 되고 내가 이 관계를 만나가기 위해서 좀 감수해야 될 게 있다. 부정적인 상황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2번님들이 조금 그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타격을 받을 수는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두 분은 결혼을 의식하면서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자주 못 만나기 때문에 자주 얼굴을 보고 데이트를 하고 이거보다도 이제 SNS를 통해서 서로 근황을 한다던가 사귀는 사이여도 카톡 같은 거, 프사 같은 거 보고 아니면 서로 뭐 나 지금은 엄마 아빠랑 식사 같이 하러 왔어 라던가 나 오늘은 회식해가지고 오늘 뭐 소고기 먹는다 이런 거 서로 사진 찍어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소통을 좀 많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 해도 2번님이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만족도가 높다. 왜냐면 상대방이 연락을 따박따박 잘하고요. 감정 표현이 되게 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좀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아서 우리 2번님에게 마음을 좀 닫으려고 했던 모습, 썸을 붕괴를 시켰던 모습이 있지만 다시 맺어지고 나서는 이분께서 좋아하는 감정 표현이라던가
연락을 자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번님은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을 확신을 하고 잘 만나가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좀 원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은 짝이 되어줄 수 있고,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두 분은 그냥 결혼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사는 집은 전세냐 월세냐 계약기간이 언제냐, 이렇게 좀 빠르게 우리 결혼하기 위해서 뭐 정리되는 게 있으면 빨리 정리하고 우리 관계를 빨리 진전시키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식장 준비부터 하자란 얘기를 연애한 지 한 3-4달 지나서부터 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관련된 인연이 아닌가, 혹은 이 가족이라는 게 실질적인 형제 자매 부모님이 아니라 친척이 아니라 집안에서 엮어준 인연이라 금방 진전이 잘 되는 인연이다, 이런 것들일 것 같은데 어떤 인연인지 한번 볼게요. 우리 2번님들이 굉장히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인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두 분은 서로 용서하고 배울 점들이 있는 인연입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순탄하게 매끄럽게 이어진다기보단 한 번의 단절 끝에, 특히 상대방이 이 관계를 한 번은 좀 내버려둔 다음에, 뭐 그것도 이유가 저는 2번님이 먼저 좀 거리를 둬서라고 느껴지긴 하지만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분은 영혼의 짝꿍, 소울메이트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두 분은 잘 되시려면 서로의 수호천사, 소울메이트에게 좀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두 분은 소통을 좀 많이 하신다면 많이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재밌는 건 제가 이 노란 카드로 서로의 속마음을 봐드렸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 서로가 서로에게 진짜 소울메이트구나라고 다 생각하시는 경우는 없고, 한 분은 소울메이트라 생각하는데 한 분은 아니라 생각하고, 이런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근데 두 분은 서로가 소울메이트라고 서로가 생각하셨기 때문에, 네, 두 분은 그냥 맺어지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기보단 정말 둘만 보고 가시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친구들, 가족들에게 의지하기보단 두 분을 만나시면 진짜 서로만을 의지하고 가는 아주 진득한 연애가 되실 것 같아요. 진짜 찐인연이죠. 그래서 마음을 좀 여시래요. 왜냐면 초반에 우리 2번님들이 이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멀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처음 해보는 이 사람은 2번님의 이상형과는 조금 거리가 멀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외모는 괜찮은데 조건이 아직 받쳐주지 않는다던가, 상대방이 다가오실 때 2번님에게 어떻게 보면 좀 툭탁대고 약간 연애하자고 다가오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왜 나한테 말 붙이지? 뭐 연애하자고 다가오는 건 아니고 쓰잘데기 없는 얘기만 하지, 단답형으로 다 얘기할 거면 그냥 말을 걸지 말지, 이런 식으로 저 사람 의도가 안 읽히는 어떤 순간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거를 내려놓고 조금 마음을 열고 있는다면 이 사람과 더 잘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과 잘 되는 시기 혹은 연락해올 시기 등을 좀 볼게요. 조커의 카드가 나와서 사실 언제든지 이 사람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저는 정말 빠르신 분들은 일주일, 늦어지신다 해도 15일 내외로 상대방이 먼저 말을 걸어오거나 연락처를 알고 계신 분이라면 연락을 해올 수 있겠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1-2주 정도는 가벼운 썸이라기보단 연락을 매일같이 주고받는 건 아니고요. 아마 약속을 잡고 중간중간에 한두 번씩은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 얼굴을 다시 보거나 처음 얼굴을 보게 되시는 분들도 있겠죠. 어쨌든 만남의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그때부터 서로 좋은 감정으로 관계가 진전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정을 두고 이렇게 테이블에 마주 앉은 쿠루미와 친구가 보이기 때문에 두 분은 오붓한 데이트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둘만의 데이트, 둘만의 시간을 많이 보내시면은 금방 좋은 관계로 시작할 수 있겠다. 이렇게 뜨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되, 제가 봤을 때는 2주에서 4주 내외로 연락이 닿은 이후에 재회까지 빠르게 진전이 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를 위한 조언을 좀 볼게요. 스타스라는 카드가 보입니다.
우리 2번님들이 원하는 어떤 바람이 있다면 우리 2번님들이 그것을 창조해 나갈 수 있다.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번님이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바라는 게 결혼이라면 그게 가능할 거고, 그리고 두 분은 소통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소울메이트는 사실 영혼의 짝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대화가 통하고 혹은 서로가 거의 비슷한 결을 갖고 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냥 말을 하지 않아도 진짜 똑같은 선택을 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과는 뭐든지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라서 이 사람과의 관계도 너가 바라는 대로 이뤄갈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카드로는 피닉스의 카드가 보입니다. 다시 부활할 어떤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사람과 이전에 조금 끊긴 상태에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다시 이 관계는 부활할 거예요. 그리고 너가 얼마나 그때 행복할지 기대해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2번님들이 보내줘야 될 게 있다면 좀 보내주시라고 합니다. 과거의 인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어떤 상처가 있다면 그것에서 내가 벗어나야지만 좋은 인연과 함께 할 수 있다. 이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 춘식이 조언도 좀 볼게요. 확실하지 않다냥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언젠가 후회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혹시 이번님들이 진짜 원하는 나의 이상형?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이상형을 만나는 건 조금 쉽지 않은 일이다 라는 얘기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번님이 정말 제가 이 끊긴 사람 너무 최악이에요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과 잘 되기 어려울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카드가 너무 예쁘게 잘 떴기 때문에 아마 전자의 얘기가 아닌가. 내가 놓아줘야 될 건 놓아주시래요. 그게 사람이 아니라 나의 어떤 꿈이라던가 내가 안 될 거에 목을 메고 있고 놓아주지 못한 목표가 있었다면 이젠 그걸 놓아주고 나에게 노력해줄 나의 소울메이트와도 같은 사람을 받아들이고 우리 2번님들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월드는 결혼을 여기서는 그려놓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세계라는 얘기를 단어를 쓰고 있는 만큼 내가 기존에 있었던 곳을 벗어나서 더 큰 물로 나아간다,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간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책으로 치자면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을 때 마무리가 되지만 책 하나를 덮으면은 책을 읽기 전과 후가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새로운 스토리를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선에 서 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끝을 내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2번님들이 보다 내가 성장하고 더욱더 행복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자세한 리딩은 아래 헬로우버스킬과 멤버십 가입, 개인 상담까지 추천드리고 리딩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3번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메인 카드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킹 오브 코인이라는 카드가 보여요. 킹 오브 펜타클이라는 이 카드는 우리 3번님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후덕하게 잘해줄 수 있는 인연을 의미합니다. 진국 같다라는 표현을 제가 개인 상담 때 좀 많이 드리는 카드예요. 그래서 막 재고 따지고 이러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이런 카드가 뜬다면 좀 아빠처럼, 엄마처럼 상대방을 아껴주는 사람 이 많이 뜨기 때문에 우리 3번님들은 좀 사랑받는 연애를 바라셨다면 아주 좋은 상대를 만나실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이 사람은 좀 무던한 사람이라서 선생님 제가 예민한 남자 여자 만나서 진짜 힘들었어요. 성격이 이상한 막 연인들 만나서 괴로웠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에 만나시는 분들은 좀 곰처럼 푸근하고 성격 좋고 편안한 그런 사람이겠다. 요거까지도 리딩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사람일지 봅시다. 어떤 인연일지. 두 분은 6회에 가깝습니다. 근데 가깝습니다라고 말한 건 앞으로 만날 사람일 수 있지만 혹은 지금 영상 보시는 시점에서 한두 달 내외로 선생님 얼굴 정도 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좀 괜찮던데요? 라고 말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일 가능성도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우선 우리 3번님들은 이 사람을 좀 좋게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눈에 꽂힌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첫인상이 꽤나 강렬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처음부터 좀 서로를 알아봤다라고 하고 있고요. 서로가 약간 다 별나라에 온 듯이 서로를 딱 봤을 때 진짜 내 인연을 만나면 주변은 약간 뿌옇게 보이고 그 사람만 보이고 이런 어떤 좀 특이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서로가 그런 감정을 좀 느낄 만큼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던 인연이다. 첫인상이 강렬했다. 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두 분이 장거리의 인연이라던가 혹은 서로 뭔가 좀 자주 만날 수 없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을 수가 있대요. 한 분이 일이 너무 바쁘시다던가 연애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남들과는 좀 생활 패턴 자체가 너무 다르다던가 뭐 방송 연예계에 관련된 일을 하시거나 지역을 오가면서 일을 하신다던가 3교대로 일을 하셔야 되거나 갑자기 출동하듯이 갑자기 대기조로 일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두 분이 감정은 좋았는데 자주 만날 수는 없는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선은 저 카드로 봤을 때는 우리 이 3번님보다 상대방이 조금 연상에 가깝다. 만약에 연하라 해도 사회적인 경험은 훨씬 더 높은 분이거나 빠른 나이에 성공한 사람일 수 있겠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라는 카드도 보이기 때문에 3번님들은 이 사람이 쉽진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람 자체는 편안하고 좋은 분인 건 아는데 3번님이 너무 내가 막대할 수 있을 정도로 편안한 상대라기보단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연상이야 아니면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한테는 좀 예의를 갖춰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저 사람 자체가 좀 젠틀하고 좀 다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3번님도 그 사람의 다정함에 맞춰서 나도 이 사람에게 잘해줘야겠다라는 마음을 좀 많이 가지게 되는 사람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인 오브 스월즈의 카드가 보이기 때문에 서로 좀 잘해보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고민이 되시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잘 만나가고 싶은 감정은 크지만서도 서로 그냥 일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드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3번님의 시선에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볼게요. 우리 3번님들은 이 사람과 조금은 서로 주고받을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아시는 분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혹은 이 사람의 어떤 일터에서의 모습을 우리 3번님이 인상 깊게 봤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일은 되게 많으신데 아직은 좀 보상이 없는 분일 수 있겠고 그래도 명예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3번님들은 이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조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이 사람을 애틋하게 본 게 맞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 자체는 굉장히 좀 내가 미래를 같이 그리고 싶을 정도로 조건이 좋은 분이기도 하고 사람 자체도 반듯하고 모범생 타입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3번님들이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겠다. 이 사람이 일도 많고 뭐 보상은 조금 적다라고 생각될 수 있어도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거나 장기 연애로 가기에 정말 좋은 사람이겠다.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과 미래를 꿈꾸는 3번님이 많으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분의 감정이 좋은 거에 비해서 상대방 분이 일에 지금 너무 매진하셨어야 됐다라던가 장거리나 어떤 일적인 상황 때문에 서로 진짜 정말 평생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선 3번님도 약간은 미지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좋은 사람인 건 알겠는데 방해 요소가 너무 많다. 근데 그게 사람이 아니라 서로 너무 일이 바쁘고 잘 맞춰갈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예민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게요. 두 분이 첫인상이 되게 좋았다라고 제가 리딩을 드렸는데 사실 이분은 우리 3번님 처음 만날 때부터 나는 연애하면 안 돼. 나는 지금 일에만 집중해야 돼. 이런 감정으로 3번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좀 정리를 해야지라고 생각한 자리에서 3번님을 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번님 또한 일에 많이 집중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혹은 3번님도 마냥 다 받쳐주고 배려해주고 이러신 분이라기보단 매일매일 그냥 성실히 살아가는 사회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조금 이 관계에 대해서 더더욱 좀 부정적으로 본 모습이 강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님들이 좀 이 사람이 힘든 상황인 걸 내가 이해하고 기다려야지 그러면 우리가 미래는 언젠가 만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다면 상대방은 내가 이 3번을 만날 때부터 초반부터 너무 바쁘고 힘든데 3번님도 마냥 나한테 맞춰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우린 좀 안 될 거야 라고 미리 좀 포기를 하시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3번님을 많이 염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염탐을 하시고 3번님이 자기 할 일을 그냥 똑부러지게 잘 해내가고 이 사람과 잘 안 된다 해도 내 자신의 일상을 노력해 가시는 그 모습에 있어서 굉장히 좀 영감을 많이 받는다? 내가 너무 3번을 그냥 접어놓은 게 아닌가. 3번과 잘해볼 수도 있는 걸 내가 가능성을 아예 발로 그냥 거차버렸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 관계에 대한 희망을 다시 회복을 하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번님이 조금 이 사람과 흐지부지 되는 과정에서 다른 인연을 좀 만나나라고 이 사람이 의심하는 순간이 있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돼서 이 사람이 절망하고 후폭풍을 느끼고 3번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신다. 근데 실제로 3번님이 다른 인연을 만난 건지 아닌지는 전 잘 모르겠거든요. 오히려 3번님은 그냥 이왕 연애가 잘 안 풀리는데 저 사람을 기다리면서 나는 내 할 일 잘하고 밥도 잘 해먹고 놀러도 잘 다니고 이왕 내가 지내는 거 예쁜 옷도 사고 일에도 매진해야지 이러고 그냥 활동성이 넓어지고 인생이 조금 잘 풀려가는데 상대방이 그거를 조금 많이 과대 해석했을 수도 있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좀 자존심이 센 사람으로 느껴지세요. 우리 3번님은 그래도 많이 부드럽고 내가 사람들에게 많이 맞춰주고자 하는 배려심이 있고 따뜻함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자기 일이 먼저고 상황이 먼저예요. 그리고 카드에선 사실 리더의 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 자체가 지금 말단 직원 이런 거보다는 사업을 하시거나 자영업을 하신다던가 혹은 그냥 일반 직장인이라 해도 남들에게는 좀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께서 조금은 우리 3번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 속단하셔가지고 흐지부지 되는 과정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우리 3번님에 대한 감정이 정확히 어떤지를 보도록 할게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꼭 지켜낼 거야.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자신감 가져도 돼. 너 자신을 사랑하길 바랄게. 내가 다 망쳤어. 내가 문제야. 다 내 탓이야. 너와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해. 즐거운 기억으로 가득해. 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님을 많이 좋아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힘들어도 우리들의 관계에서 자주 못 만나고 만남에 있어서 어려움이 제약이 있어도 내가 노력해서라도 너랑 잘해보고 싶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실수 때문에 두 분의 관계가 멀어졌다. 이것에 있어서도 후회를 하고 계신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3번님과 좀 소통이 잘 안 되고 거리감이 느껴질 때 자기를 의심하는 것 같아서 되게 좀 속상했었대요. 3번님과 맛있는 걸 먹는 좀 좋은 데이트를 하고 싶대요, 이분은. 그리고 3번님이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을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3번님이 요 근래 되게 많이 예뻐지셨고 분위기가 바뀌었다던가 아니면 사람 자체가 되게 귀티나 보인다.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인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성들을 많이 만나고 자기에 대해서 전혀 감정이 없을까 봐 이 사람이 불안해하고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3번님을 놓고 싶지가 않대요. 근데 이왕이면 이전에 3번님이 자기를 좀 많이 어화둥둥 해줬던 그런 모습처럼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해주기를 바란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대체로 1번, 2번도 비슷해 보여요. 한 번쯤은 두 분이 우리 아닌가 하고 멀어졌다가 다시 잘 되는 케이스가 많이 보였는데 그게 꼭 9패는 아니죠, 여러분들. 자, 봅시다. 상대방 속마음. 두 분은 소울메이트라고 생각할때요, 상대방은. 좀 아마 자기가 되게 고집 세고 자존심이 센 걸 우리 3번님이 맞춰줘서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건 3번뿐이야 라는 마음에 이런 카드가 뜬 게 아닌가 싶어요. 크리스탈 비전.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뭐 아니라면 아닌 거고 다른 사람 더 좋은 사람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있는데 이제는 너무 명확하대요. 우리 둘이 운명의 짝이겠거니 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라고 하고 있고 이 사람은 3번님을 많이 그리고 3번님과의 추억, 과거에 있었던 일들 뭐 예를 들어서 3번님과 밥을 먹었으면 그날에 먹은 뭐 그런 밥도 맛있었고 그날의 3번의 모습은 이랬는데 그때 좋았는데 이렇게 3번님을 많이 회상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 입장에서도 3번님과 잘해보고 싶은데 자꾸 관계가 지연이 될 만한 일이 생긴대요. 그래서 이분도 내가 3번과 진짜 마음이 없어서 잘 안 한 게 아니고 3번과 만나야지 했을 때 갑자기 일이 들어왔다던가 주말에 얼굴 봐야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그때 누군가가 나를 불러가지고 못 만나거나 약간 주변에서 좀 방해를 한 것 같다? 운명이 우리를 자꾸 지연시킨 것 같다? 운명의 장난이 자꾸 벌어졌다.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속상했대요. 그래도 이 사람은 사실 3번님을 꽉 잡고 싶다, 놓아주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서로가 많이 좀 멀어진 상황이라면 이대로 내버려두고 싶은 마음도 있대요. 왜냐면 잘해보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지만 내가 노력하고 싶다, 내가 진짜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3번을 내 사람으로 끌어와야지라는 생각은 없대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3번님을 너무 바라고 갖고 싶어 하면서도 이 달에다 빌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이 사람을 잘 만나야지 이게 아니고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만나고 싶다. 하느님 우리 만나게 해주세요. 달님 3번이랑 잘 지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리고 요즘에 저한테 뭐 남자분들도 되게 상담을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타로를 보신다던가 아니면 이런 영상, 타로 영상 뭐 아니면 라마마, 뭐 헬로우봇 어플 뭐 아니면 별자리 운세 이런 걸 보면서 3번과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그냥 막연히 기대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여성분들 입장에선 당연히 남자라면 좋아하면 고백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좋아하면 다가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외로 남자분들이랑 상담을 하면 선생님 저는 먼저 못 다가가고요. 그냥 그 사람이랑 접점이 생기길 기다리거나 아니면 말을 걸거나 쓸데없이 연락은 하는데 진전을 못 시키는 남자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속단을 하실 필요는 없다. 3번 그리고 3번님뿐만이 아니라 이건 여자분들이라면 좀 들으면 좋으신 게 여자라서 못 다가가요. 이거는 진짜 쓸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여자든 남자든지 간에 누가 먼저 다가가야지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적어도 여기 상대방이 그렇게 노력을 해서 만나려고 하신다. 이런 게 좀 없어서 누구라도 먼저 가면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다가가고 먼저 표현하고 이거에 대해서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봅시다. 서로 고민을 많이 하시네요. 결국엔 상대방이 연락은 해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3번님이 이 사람을 의식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이분의 시선에서 요즘에 3번이 되게 잘 지내네? 3번이 뭔가 일이 잘 풀리나 봐 이렇게 생각할 만큼 이분의 시야에 3번님이 되게 편안해 보이는 걸 어필을 하시면은 이 사람이 다가온대요. 그래서 전제 조건이 가만히 있는다고 이 사람이 다가온다가 아니라 3번님이 이 사람과 연락할까 말까 고민하시다가 그냥 내가 SNS 사진 같은 거 바꾸고 혹은 이 사람이랑 연결돼 있는 어떤 과정이 있다면 거기에서 나의 뭔가 소문이 많이 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상대방 분이 3번님께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다가온다고 합니다. 다만 두 분이 만나서 마냥 잘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진 않아요. 절충을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번쯤은 또 다투고 나서야 재회가 되는 모습이고 관계 진전을 바라신다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겠다. 그리고 두 분이 중간에서 뭔가 다른 이성의 문제, 이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것을 다 풀어내야지 새로운 관계로 시작할 수 있다. 이 얘기까지 나오셨기 때문에 조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오해를 좀 풀고 만나가기도 하시고 알아가시다가 결국에 맺어질 인연이다. 좀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람이 다가오는 시기를 볼게요. 제가 봤을 땐 적어도 한 달은 좀 지나셔야지만 이 사람과 어떤 연이 닿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3번님의 우선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카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일 이후 그리고 25일 내외로 3번님이 뭔가 프사를 바꾸거나 이 사람을 신경 쓰는 듯한 얘기를 겹친을 통해서 하신다던가 그런 액션을 취했을 때 그분께서 그걸 알아차리고 다음 달 3일 혹은 한 달 정도 지난 이후에 3주 내로 상대방이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저 상대방 분도 3번님이랑 좀 안 되나 싶을 때 다른 인연과 같이 연락을 하신다던가 알아보려 하신다던가 이렇게 좀 복잡한 상황이 있어서 두 분이 찐 인연으로 뜨긴 했지만 서로가 진짜 인연이 맞을까 아닐까에 있어서 계속 고민을 하시겠다. 이 카드가 보입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은 어떤 인연일까요? 이걸 볼게요. 여기에서는 사실 3번님이 많이 맞춰주셔야 되는 인연이고 3번님께서 먼저 감정을 표현해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인연이라고 뜨고 있어요. 그리고 두 분의 합은 아이를 함께 키워갈 수 있는 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인연성이 깊은 인연인데 카르마적인 인연이다 이렇게까지 느껴지진 않습니다. 다만 3번님 입장에선 나한테 좋은 인연이라기보단 내가 많이 노력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노력이라 만남이라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은 좀 하실 수가 있대요. 다만 우리 3번님들이 놓지 못한 인연이 있다면 그 인연을 놓게 해주거나 혹은 3번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지역을 바꾸게 되시거나 결혼을 하게 되시거나 나의 일상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변화를 이끌어줄 사람이고 그럴 인연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인연이기는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를 위한 조언을 좀 봅시다. 스타스라는 카드가 보여요. 이게 1번인지 2번인지에도 좀 떴던 카드 같은데 우리 3번님이 원하는 모든 나의 어떤 바람은 내가 이뤄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가 안 될 것 같더라도 내가 믿고 기다린다면 이 관계는 잘 흘러간다. 이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카드는 뭘지 볼게요.
월드라는 카드가 보여요. 우리 3번님들이 내가 어떤 데이트가 있다라던가 그러면 우선은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자리 이런 거보단 나만을 위한 어떤 편안함, 나를 위한 시간을 좀 더 가지시는 게 좋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번님들이 아직 뭔가 고민이 많고 그리고 뭔가 내가 놓아주지 못한 과거의 감정들, 나쁜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꼭 연애 대상이 아닐 수도 있겠죠. 전 인연이거나 과거에 받았던 내 상처들 혹은 뭐 이게 주변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가족이라던가 친구에게 받은 어떤 아픔이 있다면 지금은 연애 대상에게 좀 집중하는 것보다도 그 상처들을 먼저 내가 내려놓아야지만 이 사람과 좋은 인연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좋은 카드 봅시다. 샤크의 카드가 떴어요. 우선은 상황에서 조금은 벗어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 여자아이가 인어거든요? 근데 인어에게 이 상어가 왔잖아요. 상어가 인어를 잡아먹겠죠? 아이 종이 다르고 상어는 육식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너를 압도할 만한, 너를 좌지우지할 만한 사람인데 너가 이 사람이 위험하다라고 느낀다면 도망치거나 이 관계를 조금 내버려둬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인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에게 좋은 인연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깊게 오래 만날 수 있다 해서 내게 마냥 사랑을 주고 마냥 내게 행복만 주는 인연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순식의 카드로 그럼 진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봅시다. 만약에 이 관계가 너무 우리 사모님께 별로면 춘식이도 좀 뭐 아니야 이런 얘기로 좀 정리를 시키거든요. 봅시다. 물론이다냥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 사람이 너의 운명이 맞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시작이다냥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 자체를 피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압도적으로 3번님에게 내 마음은 이래. 너가 그러면 나한테 맞춰줘. 이렇게 약간 강압적으로 푸시하는 면들이 있을 거래요. 그런 상황에선 벗어나시려. 얘를 만나더라도 내가 그건 아닌 것 같아. 나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나를 좀 방어하시면서 만나가셔야 된다. 내가 우선시 되도록 내가 신경을 쓰시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인연이긴 해요. 결혼의 카드, 아이를 낳고 살아가시는 모습. 그리고 나 또한 이 사람에게 처음에는 받아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엔 내가 수용을 하고 어느 정도 절충해서 만나가려고 하시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더 알아가면서 내가 더더욱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상담은 여기까지고요. 더 자세한 리딩은 아래 헬로우버스킬과 멤버십 가입, 개인 상담까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4번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3 오브 원즈 카드가 떴어요. 우리 사모님들은 조금 내가 두고 재고 약간은 멀리서 지켜본 사람이 있지 않을까? 뭐 누구 기다리시는 분도 있겠고 해외랑 연관이 있는 사람 혹은 정말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을 좋아하시거나 신경 쓰이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의 짝이다. 흔히 사주 보러 가면 이제 옛날 사주 봐주시는 할아버지 뭐 아저씨 점쟁이 뭐 이런 분들이 너의 짝은 해외에 있다. 해외와 연이 있구나 이런 얘기할 때 뜨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지만 꼭 해외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좀 큰 물에서 노는 사람과 연이 닿는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주상으로는 임수의 글자를 갖고 있는 사람, 뭐 자수도 있을 수 있겠고 해수도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가능성이 있겠다. 별자리로 치자면 물의 별자리, 개자리, 정갈자리, 물고기 자리 뭐 이런 거 가진 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연애적인 모습에서. 두 분은 영적으로 좀 잘 맞는 인연이래요. 달이라는 카드는 사실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도 떠서 서로가 다른 인연이 있는 상태에서 저 사람 나 좋아하는구나. 나도 저 사람 좋아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럴 때 뜨기도 하시고 혹은 두 분의 관계가 조금 미래가 불확실해 보일 때도 뜨기도 해서 확신이 없는 관계부터 시작되는 관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 오브 원즈. 그래도 두 분은 함께 있을 때 굉장히 로맨틱함을 느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사실 그냥 제가 강의를 한다고 친다면 결혼식을 의미하는 카드인데 그런 것도 얘기하지만 연인들이 이제 첫날 밤을 보낼 때 또 이 카드가 되게 많이 떠요. 그래서 두 분이 어떻게 보면 밤을 좀 보낸 사람들일 수도 있겠고 꼭 그런 뭐 섹슈얼한 의미가 아니더라도 데이트를 했는데 너무 로맨틱한 시간을 보냈어. 밤에 만나서 데이트를 했던 사람, 밤에 얼굴을 보고 서로 감정이 조금은 통했던 사람 이런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뭐 유흥이랑도 관련이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반쯤은 좀 보여요. 그래서 뭐 젊은 제 내담자님들 보면 꼭 그런 헌팅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헌팅으로 만나서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면 좋은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밤에 어디 갔는데 친해진 사람이 있어요. 뭐 밤에 뭐 런닝크루를 나가든 뭐 교회를 가든 아니면 밤바다를 같이 본 사람이든 그런 게 있겠죠? 네, 그런 사람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스티스의 카드가 보입니다. 서로 재고 따진 게 있거나 아니면 잠깐 좀 좋은 감정을 교류하다가 끊긴 인연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두 분은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잘 안 되네요. 진짜 멀리 있는 분들, 장거리, 해외 롱디 아니면 어떤 한 분께서는 어디 박혀서 진짜 일을 하셔야 되거나 지방 공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어디 발령받아서 다른 지역, 먼 데로 나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지 않나. 그래서 좋은 감정이 있지만 우리가 미래를 함께하기엔 자주 못 만나서 정리된 관계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상대방은요, 기질적으로 조금 내가 낸데 이런 마음이 큰 사람이에요. 경상도 남자인가요? 장난이고 조금은 자기의 주관이 좀 또렷한 분이다. 카리스마성도 있고 멋있는데 지금 일이 너무 많고 바쁘신 분이라 연애를 진행할 상황이 안 돼서 거기다가 두 분의 환경에서 어떤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더더욱 관계 진전에 대해서 엄두를 좀 못 내지만 서로 애타게 그리워하고 이 사람과 그냥 만나볼까? 한 발 내딛어 볼까? 이 생각을 하고 있대요. 이 카드가 이제 바다 끝에 서서 그러니까 지평선이 보이는 곳에 가면 땅이 끝이잖아요. 거기서 바다를 보면서 저 바다 너머에 있는 다른 국가로 나아가 볼까? 이런 생각이 들 때 뜨는 카드예요. 그래서 두 분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고서라도 만나고 싶은 인연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상대방 입장에서 좀 뽑아볼게요. 상대방은 사실 우리 사모님들을 좀 많이 재고 따져보고 싶었대요. 근데 재고 따져봤을 때 나쁘지 않다. 그치만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인연은 아니니까 내려놓아야 되겠다라고 오히려 연애 초반에 좋은 감정이 있었을 때 이 사람은 마음 정리를 빨리 하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었대요. 너무 아쉬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미 한 번 끊어지고
이 사람이 후회를 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상대방은 자기가 용기를 한번 내봐야겠다라는 마음까지 먹은 상태라고 합니다. 4번님과는 뭔가 뜨거운 불 같은 연애를 느끼진 않았대요, 이 사람이. 오히려 되게 서로에게 좋은 영감을 줄 수 있는 약간 동료 같은 연애? 서로가 좀 어떻게 보면 뜨거운 설레임의 감정은 아니더라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면서 갈 수 있는 어른스러운 연애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 감정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상대방 캐릭터가 장난이 아니에요. 엠퍼러 킹 이렇게 왕의 모습이 많이 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의 결정을 한번 내리면 그것을 번복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라고 뜨고 있고 3번님이 자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 거라고도 생각하지만 그것에 있어서 미안함의 감정을 느끼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이 사람 입장에서 좀 어쩔 수 없었다.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거리상의 문제, 심지어 여기서는 이 우주를 보고 수정을 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서로가 자주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뭐 염탐을 하신다던가 혹은 진짜 염탐할 거리도 없어서 그냥 상상만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3번님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알지 못해서 굉장히 답답해하시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럼 우리 4번님 입장에서 좀 볼게요. 4번님은 처음부터 이 사람이 확실하게 꽂혔네요. 저 사람 뭔가 특별하다. 더 알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보이셨고 잘 소통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우리가 잘 지낼 수 있다라고 생각됐는데 이분께서 갑자기 조금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거리를 뒀던 거에 대해서 4번님은 개의치 않고 아니야 우리 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노력해볼게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우리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 라고 했다면 4번님들은 아니야 그래도 내가 너를 만나러 갈게 괜찮아 내가 너를 위해 노력할게 우리 좋아하는 마음만 있으면 만나자 라고 얘기를 하셨고 상대방이 어느 정도 그런 4번님의 태도에 마음이 동한 것도 있대요. 우린 무조건 안 될 거야 라고 이 사람은 사실 접어놓으려고 했다면 4번님이 아니야 내가 너네 동네로 갈게 너네 뭐 국가로 너네 뭐 지역으로 내가 찾아가도 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이 점차 동하고 잘해보고 싶은 감정으로 확신으로 변해갔다면 4번님들은 내가 노력하면 되지 뭐 하고 되게 심플하게 생각하셨고 이 관계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그냥 밀고 나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다만 이 사람이 상대방이 좀 마음이 이제 좋아지니까 4번님들이 이제부터 따지기 시작했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상대방이 약간은 자기만 신경 쓴다? 우리들의 만남에서 4번님만 손해본다? 이런 생각이 좀 나중에 들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편한 대로 내가 뭐 데이트 장소를 정했다던가 이 사람 스케줄대로 내가 맞춰준다던가 약간 그런 게 너무 좀 짜증나긴 하지만 그래도 4번님은 이 사람을 열렬히 좋아하고 이분과 어떻게 보면 내가 가정을 이루고 싶다 이 생각 때문에 내가 노력해볼 가치가 있다. 어떻게 보면 희생해도 그게 희생이라 생각 안 한다 할 정도로 이 사람에게 많이 꽂혀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번님이 좀 적극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고 이 사람도 그것에 마음이 동해서 4번님과는 미래를 그려봐도 좋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두 분이 만나려면 사실 그냥 옆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인연이다. 편하게 본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관계적으로는 사실은 진짜 어려운 관계다. 이게 맞다고 합니다. 오늘 어려운 관계 특집인가요? 네. 그러면 상대방의 속마음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잊고 싶은 기억이 있어. 트라우마가 있어.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부족한 나를 이해해줘서 내 편이 되어줘서 고마워. 너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오래오래 좋은 인연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래를 그리고 있어요. 사실 너에게 바라는 게 있어. 속물적인 것이기도 하고 어떤 도움이기도 해 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4번님이 자기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노력해줬으면 좋겠다. 사소하게는 4번님이 자기 스케줄에 맞춰줬으면 좋겠고 만남도 두 분이 장거리라면 이 사람이 편한데
만나기 좋은 곳에서 보자. 약간 이런 걸 바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4번님 마음이 많이 다쳤다라고 생각을 하시네요. 그리고 4번님이 원래는 다 맞춰주다가 영상 보시는 시점에서 아, 내가 더 이상 얘한테 모든 걸 다 맞춰주고 싶진 않다. 나도 어떻게 보면 좀 자존심을 내세우고 나만 손해보는 방향으로 가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이 서로가 연애보다는 일이나 더 중요시하는 게 따로 있다면 사실 잣이 잘 되는 거? 이보다 더 관계가 맺어지는 거? 이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신대요. 그래서 연애보다는 약간 생활 자체에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분이 한다고 합니다. 여기선 방청소라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연애를 하고 이런 거보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크다라던가 내가 진짜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집 정리도 못하고 청소, 빨래, 설거지, 밥 해먹고 이것도 너무 버겁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4번님들은 자신보다는 상황에 여유가 있어서 사실은 연애에 집중해도 되고 좀 즐겨도 되는데 인생을 즐길 여유가 있는데 나는 그러지 못해서 4번님이 또 그렇게 편안하게 즐겁게 지내는 거를 보는 것도 사실 이 사람 마음이 괴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님이 자기를 그래도 처음 봤을 때는 분위기가 좋아서 자기를 마음에 들어 했지만 이제는 4번님이 자기를 마음에 안 들어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있네요. 어머나. 제가 카드 하나를 날려서 쪼아왔어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영상 이거 더 찍고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진짜 4번님께 느끼는 감정이 뭔지 볼게요. 4번님을 잃은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대요. 너를 잃고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너랑 잘 되고 싶어서 내가 기도를 하거나 혹은 내가 점을 보거나 하늘에 항상 너를 생각하면서 너를 떠올리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샤먼이라는 게 주술이잖아요. 민간 신앙을 얘기하기 때문에 사모님이랑 잘하려면 자기가 연락해서 내가 너한테 잘할게 미안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타로 영상을 본다던가 이분도 별자리 운세를 보신다던가 우리 궁합은 어떤지 뭐 띠궁합 이런 걸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생각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엠프레스 4번님은 여왕 같은 존재래요. 자기가 갖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존재고 사실 이 사람 자기가 되게 잘났다? 약간 이런 맛이 느껴져서 전 좀 잘난 분으로 느껴졌는데 4번님은 그보다도 더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 혹은 정말 외모가 뛰어나서 연애를 통해서 4번님은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면 이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을 유지하기 위해 정말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 점이 우리가 좀 달라서 사실 쉽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사람도 4번님과의 미래를 그린대요. 그러니까 작은 꿈이 있대요. 4번님과 잘해보고 싶어. 근데 그를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겠다. 솔직히 이 마음은 좀 아닌 것 같다. 내가 4번과 잘할 수 있는지 아닌지 사실 좀 빨리 결정은 내리고 싶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어디까지나 자기 체면이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내가 널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나랑 만나줘, 나랑 이렇게 해볼래? 라고 얘기하기엔 자기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내가 가볍게 다가가거나 우리가 자연스럽게 만날 일이 있어서 우리가 잘 맺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무슨 소녀 같은 말을 하고 있네요. 저는 이런 스타일 되게 안 좋아해요. 상담할 때도 내담자님이 너무 기다리시는 것보단 연락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을 때 연락하시라고 저는 좀 제안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뭐 무조건 다가가라 이것도 아니긴 하지만 무조건 안 다가간다 이러신 분들은 좀 연애할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아직은. 자,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 한번 볼게요. 뭉터기로 뒤집힌 게 있어서 봅시다. 우선 4번님들은 이 사람과 관계가 빠르게 진전된다 이런 거보다는 각자 서로의 길을 우선은 가시고 단절되는 시간이 있다면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간 내로 사실 관계가 진전되긴 좀 어렵고
지금 영상 보시는 시점에서 3개월은 적어도 지나셔야지만 상대방과 좀 빠른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적으로 엮이게 되거나 업무적인 어떤 변동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이직을 하거나 혹은 뭐 국외에 있다면, 해외에 있었다면 국내로 들어오신다던가 어떤 누군가의 변화로 인해서 두 분의 관계가 다시 불이 좀 붙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우선은 하고 있는데, 당면한 어떤 시점에서는 사실 좋은 감정보다는 서로 우리 이대로 끝이구나, 이대로 잘 되긴 어렵겠구나 하고 오히려 마음 정리하려고 누군가가 차단을 하신다던가 혹은 뭔가 연락할 수 있는 수단에서 삭제를 하신다던가 마음 정리를 한 번쯤 하게 되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어떻게 되시는지를 좀 봅시다. 두 분은 운명적으로 만날 인연이고 마지막이 될 인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 3개월 뒤에 어떤 변화가 있고 조금 관계가 진전되는 듯 보이지만 그 이후로도 서로가 매여있는 상황을 좀 정리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드의 카드, 위로 오브 포춘의 카드가 떴기 때문에 결국엔 두 분이 미래를 함께할 인연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운명성을 좀 길게 볼게요. 이 사람은 사부님을 자유롭게 해줄 사람이래요. 만약에 사부님이 선생님 다른 인연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좋아졌어요 라고 한다면 이혼을 하게끔 해줄 수 있는 인연이다.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건 아니겠지만 좀 못 벗어나고 있던 상황에서 벗어나게끔 해주는 인연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 열정적인 연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되게 매력적이래요. 우리 사부님이 보기에. 그리고 과거라기보다 전생의 인연이다. 이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진짜 좀 카르마적인 인연이 맞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 다른 분들보다. 두 분은 분명히 끌리고 영혼이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을 느낄 수 있는 인연이래요.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이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숨기는 거 하나 없는 인연이 되어갈 건데 그 과정이 조금은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스 카드가 여기 월드의 카드와 일맥상통하게 나왔어요. 우주는 너가 너가 만나야 될 특별한 그런 인연으로 너를 안내해 줄 거야. 그리고 너 또한 특별한 인연인 걸 우주가 알게끔 너에게 길을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에게 주어진 길을 그냥 순탄하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너가 그 상황을 모든 것을 허락만 한다면 너가 자연스럽게 내가 특별한 사람인 걸 알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부님들 입장에선 선생님 운명의 짝이라고 해서 들어왔더니 되네 안 되네 이런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막 이러실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인연이기 때문에 우리 사부님들이 더욱더 내가 단단해지고 더욱더 운명적인 사랑을 통해서 내가 더 돋보이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부님이 소극적이었다면 저는 사부님이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뀌어 갈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시고요. 사부님이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변화를 감행하는 일들이 내가 평생 할 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번님들과 조금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사를 가야겠다라고 한다면 이직을 해야 될 수도 있겠고 혹은 터를 바꾸기 위해서 이사를 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변화가 사부님의 인생 전반을 뒤흔들 법한 큰 변화를 가져다 준다. 그럴 만큼 나의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가져다 주는 인연이고 이 사람이.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 사부님들은 내가 이만큼 특별하고 복을 많이 가져야 되는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대요. 아마 사부님이 지금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좀 재미없다 뿐이지 안락하고 배울 것도 다 배우고 나쁘지 않다 이런 감정이겠지만 보다 역동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집중을 하신다던가 상대방과 더욱더 큰 미래를 꿈꾸게 되시면서 시작되는 일들이 잘 풀리거나 하시는 일들이 있겠다. 그 변화에 몸을 실어봐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춘식이 조언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행복에 집중하고 욕심 부리지 말래요. 그래서 사부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과 만나려면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 만나면
그냥 10분, 20분 정도 걸려서 만나러 가면 되는데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적어도 1시간, 정말 길다면 뭐 미국이나 이런 데 있으신 분들은 하루가 뭐야 1박 2일이 걸리겠죠, 여러분들. 뭐 대기하고 보딩하고 이런 것들 시간도 다 걸릴 테니까. 근데 그런 어려움에 생각하지 말고 효율성 이런 거보다는 어렵더라도 너가 행복하다면 그것에만 집중해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지금이야 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과는 당장 이어지진 않더라도 사모님들이 어떤 변화를 이끄는 게 있다면 그것이 이 사람과의 미래에 맞닿게 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까 말까 고민스러웠던 일이 있다면 그것에 집중을 해보란 얘기를 하고 있고 쉽게 풀릴 고민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과 맺어지는 건 어렵지 않다. 순차적으로 흘러가기만 하면 만날 수 있는데 너가 너무 멀리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 하는 것 같고요. 이 카드로 4번님만을 위한 조언도 좀 볼게요. 시기는 굳이 보지 않겠습니다. 너무 멀리 보이고 대략적으로 3개월, 6개월 대회 이때 이 사람과의 접점이 잠깐 생기고 천천히 이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캐슬의 카드가 보입니다. 이제는 전쟁을 그만두고요. 나를 위한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연애에서 얻는 게 없는 싸움을 그만하고 4번님이 마음을 조금 내가 안정시킬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4번님들이 실제로 이 사람 때문에서든 혹은 내가 일로서 너무 압박을 받으신다던가 내 상황이 여의치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에서는 우선은 벗어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맞서 싸우거나 그러시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원의 카드가 떴어요. Something lovely will grow from this 라는 카드가 보여요. 이 사람과의 이 관계에서 무언가 굉장히 사랑스러운 것이 자랄 거예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장미 한 송이가 피어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가 생각보다 값질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고 너에게 안 좋은 것만 주는 관계는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마지막 카드 Forgive의 카드가 보입니다. 어느 정도는 수용하셔야 된대요. 내가 버티고 내 거를 주장해라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되지 않는 것에 신경 쓰지보다는 별의별 거 사소한 거에 집착하기보다는 내가 가장 중요로 하는 것, 내 마음 편안한 것, 내가 행복하고자 하는 것에 집중해봐 라는 얘기가 나왔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네, 자세한 상담은 아래 헬로우 스킬과 멤버십 가입 개인 상담까지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